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T 클라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 김지웅입니다. 2025년 현재 쿠버네티스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AI, 자동화, 멀티클라우드, 엣지 컴퓨팅까지 거의 모든 클라우드의 혁신의 중심에서 쿠버네티스는 핵심 인프라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워크로드와 결합된 자동화 운영, 서버리스 환경에서의 유연한 확장성, 복잡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기능까지 기업 인프라 전략에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보편화된 만큼 운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잡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자와 개발자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바로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입니다. 노드를 유지보수하려는데 파드가 제대로 옮겨지지 않거나 디스크 용량이 갑자기 부족해져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돼 API 호출이 차단되거나 백업한 SCD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아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트워크 정책이나 리소스 쿼터 설정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배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배포 과정에서는 롤링 업데이트 중 중단이나 HPA 설정 오류로 인해 트래픽 대응에 실패하는 상황도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웨비나는 바로 이런 실무의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쿠버네티스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복잡한 환경을 꼭 우리가 직접 다 감당해야 할까? 이번 웨비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실무에서 운영하며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원리와 기술 포인트들을 짚어봅니다. 운영자와 개발자가 자주 겪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KT 클라우드가 새롭게 준비 중인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즉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KT 클라우드의 K2P 기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자동화, 주요 모듈의 통합 관리, 보안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쿠버네티스를 더 쉽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 출시 전에 그 핵심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늘 웨비나의 중심이 되어주실 두 분 발표자님을 먼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KT 클라우드의 전문 기술위원 안승규님,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팀 박용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을 맡아주신 안승규 기술위원님과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전문 기술위원 안승규입니다. 저의 기술 스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MLOps입니다. 전체 경력 중에 초창기 3분의 1은 대용량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하는데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경력 중반에는 오픈스택을 활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MLOps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쿠버네티스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현재 커뮤니티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네요. 발표 자료를 미리 봤는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는데요. 요즘 쿠버네티스 관련 기술 중에서 위원님이 특히 주목하고 계신 변화나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AI가 아닐까 하는데요. AI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와 AI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자동화나 옵저버빌리티, 장애 대응 등에 활용하는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규님. 이어서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이신 박용훈 팀장님도 모셔보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서비스팀 박용훈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쿠버네티스 기반을 가지고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리딩을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겠지만 K2P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 그리고 개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자료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기존 KT 클라우드 K2P 상품과 비교해 운영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해졌다는 인상이 강했는데요. 혹시 매니지드 KS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복잡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운영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 같은 경우는 그런 편리함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운영 자동화라든지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웨비나 종료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와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KT 클라우드가 주최하는 2025년 5월 웨비나 쿠버네티스 핵심 원리와 활용 그리고 매니지드 KS 소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실제 어떤 부분에서 복잡성과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운영자와 개발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운영 원리와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한 생생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안승규 기술위원님, 이번 세션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오늘은 그동안 쿠버네티스를 경험해 보면서 이런 부분은 개발자 운영자가 알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쿠버네티스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승규님. 쿠버네티스를 실제로 운영해 본 분만이 전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과 인사이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할 내용은 운영자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쿠버네티스를 처음 운영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장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예방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영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 6가지를 순서적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파드를 실행할 때 컨테이너 이미지를 서버로 로컬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파드를 실행합니다. 이미지 저장 디렉토리는 보통 우리가 컨테이너 D를 사용할 때 바 밑에 lib 컨테이너 D 디렉토리입니다. 루트 디스크 공간이 작다면 아로브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디렉토리 위치는 설정 파일에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물론 쿠블렛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는 가비지 컬렉션으로 삭제하기는 하는데요. 떠있는 파드가 많거나 사용하는 이미지가 많다면 삭제가 불가능하여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로그 디렉토리와 큐블릿이 사용하는 디렉토리도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디렉토리 관리를 잘 해야지만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큐브 ADM으로 생성하는 쿠버네티스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API 호출이 불가능하고 즉 관리자가 쿠버네티스의 상태를 볼 수도 없고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인증서 갱신을 하거나 인증서를 수동으로 기간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 우측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쿠버네티스의 모듈 간 호출하는 다이어그램이고요. API 서버가 애시드 서버를 호출하거나 API 서버가 큐블릿 모듈을 호출할 때 이렇게 인증서를 가지고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인증서를 자동 갱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 백업과 복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쿠버네티스의 모든 정보는 etcd에 키 밸류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백업이라는 것은 etcd 백업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etcd는 백업 후 복구할 때 호스트 IP가 변경되면 etcd 자체가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etcd가 서로 클러스터링으로 되어 있고 해당되는 IP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etcd를 백업 후 복구할 때 해당되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우측에 보이면 그 etcd 데이터 저장소가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키 밸류로 저장돼 있고 저 부분들이 바로 복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의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는 PVC나 PV 연결이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볼륨 어태치먼트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쿠버네티스의 PV가 어떤 파드에 어느 노드에 떠 있는 파드와 연결되는지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당되는 부분들 때문에 보구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노드 간의 연결 상태는 볼륨 어태치먼트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를 검토하고 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드 메인터넌스 방법입니다. 노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의 노드 드레인 명령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드레인을 하면 파드를 다른 노드로 옮기는 이빅션이 발생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드레인을 했을 때 해당되는 노드에서 다른 정상적인 노드로 이빅션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때 해당 노드는 코든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는 해당되는 노드로 스케줄링 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간혹 가다가 파드 이빅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전에 PDB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PDB는 Min Available 파드 수를 지정하는데요. 보통 어피니티가 걸려 있고 여유 노드가 없으면 이빅션이 안 돼서 드레인이 홀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PDB를 확인하고 PDB의 Min Available 개수를 줄여주거나 혹은 해당 부분을 삭제해주면 됩니다. 또한 데몬셋과 같이 모든 노드에 이렇게 걸쳐 있는 파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그노 데몬셋 혹은 로컬 디렉토리를 쓸 때는 딜리트 로컬 데이터 옵션도 추가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리소스 커터, 리밋 레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폴리시 설정 부분입니다. 리소스 커터는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총 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드의 수라든지 아니면은 PVC의 개수 등을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개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리밋 레인지는 네임스페이스 내에 개별 파드나 PVC 용량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폴리시는 네트워크 정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 간 혹은 파드 간에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혹은 불가능하게 정책을 지정할 수 있어서 보안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규님, 혹시 디스크 용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실무에서는 이미지를 삭제했는데도 디스크 용량이 줄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땐 어디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가비지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동하여 디스크를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삭제하면 디스크 용량은 바로 줄어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파드의 배포가 빈번하고 실행되는 파드 수가 많으면은 금세 디스크 사용량이 늘어나서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OS가 사용하는 루트 디스크와 이미지가 쌓이는 디스크의 파티션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로고 디렉토리와 파드가 실행되는 디렉토리 용량도 확인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만 삭제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군요. 파드 수가 많아질수록 로그나 실행 디렉토리까지 디스크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쿠블렛이 사용하는 경로나 로그 디렉토리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실무에서는 정말 자주 관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쿠버네티스 운영 중에 제가 한 가지 꼭 겪게 되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로 인증서 만료 문제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터지면 운영 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혹시 인증서 만료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큐브 ADM 명령어를 써서 큐브 ADM search check expiration과 같은 커맨드 라인 명령어로 인증서 만료일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크론잡에 등록해서 슬랙으로 쉽게 알람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메테우스와 익스포터로 매트릭을 수집하고 특정 조건의 룰을 만든 후에 얼러트 매니저로 슬랙으로 알람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인증서를 만료되기 전에 수동으로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크론잡이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모니터링 도구와 연동해서 슬랙 알림까지 받도록 구성하면 운영 중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전 인지 체계를 갖추는 게 운영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시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내용은 개발자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한 7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링인데요. 파드 배포를 위해서는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노드 셀렉터와 혹은 노드 어피니티가 있습니다. 파드를 여러 노드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파드 엔티 어피니티를 사용을 하고요. 파드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파드 어피니티를 사용합니다. 우측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해당되는 노드에 레이블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되는 레이블에 따라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드 셀렉터입니다. 또한 노드 어피니티를 줘서 해당되는 노드의 특정 파드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의 테인트를 지정하면 파드 배포가 안 되게 막을 수 있고요. 이때 파드의 톨러레이션을 다시 놓으면은 노드에 지정한 테인트가 무력화되어 테인트 노드에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GPU 노드에 보통 테인트를 지정하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 파드는 배포가 안 됩니다. 그러나 GPU 파드에 톨러레이션을 놓고 노드 어피니티로 GPU 노드를 지정하면 GPU 노드에 배포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드를 그룹핑해서 토폴로지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토폴로지를 존이나 리전 단위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레디니스 라이브니스 프로브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스타트업 프로브나 레디니스 프로브, 라이브니스 프로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기능인 건 맞습니다. 스타트업 프로브는 파드가 실행될 때 초기화 작업이 좀 긴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하고요. 레디니스 프로브는 파드가 실행될 때 초기화 준비 작업이 좀 짧은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두 개의 파드가 있고 서비스로 해당되는 파드들을 네트워크상으로 연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레디니스 프로브를 주면은 레디니스 프로브가 OK 되었을 때, 즉 true일 때 서비스가 투입이 되고요. 해당되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디니스 프로브가 OK가 아니었을 때는 서비스 투입에 대기가 돼서 해당되는 파드는 서비스가 네트워크 부분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디니스 프로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준비되지 않은 파드가 서비스에 투입되면서 장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는 파드가 실행 중일 때 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정상적이지 않은 파드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 행해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럴 때는 밖에서는 이 파드가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고 해당되는 파드는 응답을 안 하면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준다면 해당되는 파드가 정상적인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파드를 리스타트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일 때는 계속 서비스에 집어넣는다든지 라는 방법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카운트와 알백입니다. 어카운트는 큐브시텔과 같이 클러스터 바깥에서 사람이 인증해 사용하는 유저 어카운트와 클러스터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서비스 어카운트로 나눠집니다. 물론 서비스 어카운트를 유저 어카운트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유저 어카운트나 서비스 어카운트 모두 알백을 적용해서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유저 어카운트와 서비스 어카운트에 알백을 적용한 다이어그램인데요. 보통은 RB라고 하는 롤 바인딩과 롤이라고 하는 권한을 서로 연결해서 해당되는 유저와 서비스 어카운트가 알백을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용된 것들은 kubectl os 명령어로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kubectl os 권한을 호출을 하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 이 리소스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이 가능하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지만 해당되는 유저 어카운트와 서비스 어카운트가 제대로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컨트롤러입니다. 쿠버네티스 위에 배포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커스텀 컨트롤러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CRD를 정의해서 CR을 요청할 때 적절한 CR을 요청했는지 이것들을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즉 CRD입니다. 오퍼레이터는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무한 루프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커스텀 리소스 값을 조회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디플로이먼트에 리플리카스가 2이면은 파드를 2개 띄우라는 의미고요. 이는 컨트롤러 매니저가 무한 루프를 돌면서 해당 값을 가져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트롤러 매니저를 만드는데 다만 사용자가 정의한 리소스에 기반하여 만드는 방법이 바로 커스텀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널라이저와 오너 레퍼런스입니다. 파이널라이저는 리소스를 삭제하는 과정을 제하는 메커니즘이고요. 리소스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삭제되지 않고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삭제를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오브젝트, 예를 들면 파드겠죠. 여기에 파이널라이저가 있으면은 딜리트 타임 스탬프가 설정이 되고 컨트롤러가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데 오브젝트에서 이때 파이널라이저를 제거하고 모든 파이널라이저가 제거되면 오브젝트도 삭제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오너 레퍼런스는 오브젝트 간 소유자, 종속자 관계를 명시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우리가 삭제하면 디플로이먼트 다음에 리플리카 셋, 다음에 파드 구조로 캐스케이딩 되어 삭제가 됩니다. 이런 파이널라이저와 오너 레퍼런스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커스텀 컨트롤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커스텀 컨트롤러로 개발한 리소스를 커스텀 컨트롤러를 먼저 지우고 CR을 나중에 지운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중요하고 이런 순서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이널라이저와 오너 레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설명드릴 것은 호리젠탈 파드 오토 스케일링, 즉 HPA입니다. 스케일아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매트릭 서버나 프로메티우스과 같은 어댑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매트릭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서버들을 설치하지 않고 HPA를 적용한다면 실제적으로 HP가 작동을 안 하고요. 반드시 어댑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HPA는 CPU와 메모리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만약에 커스텀 매트릭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지정 매트릭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매트릭을 트리거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롤링 업데이트와 롤아웃 스테이터스입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배포 전략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전략들은 블루그린 배포나 아니면 롤링 업데이트 이런 2가지 배포 전략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롤링 업데이트인데요. 롤링 업데이트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배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해당되는 파드에 고객의 요청이 들어왔고 그 파드가 그 순간에 삭제가 된다면은 고객의 요청은 잠깐 끊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롤링 업데이트는 무중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롤링 업데이트를 할 때 파드를 몇 개까지 생성을 하고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세팅을 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과 같이 파드가 4개가 떠 있을 때 버전 2에 그 새로운 파드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개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삭제되고 이런 방식으로 롤링돼서 파드가 생성되는 부분이 바로 롤링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롤링 업데이트는 롤아웃 스테이터스로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승규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롤링 업그레이드 시 전략으로 파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롤아웃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일어날 텐데 롤아웃 스테이터스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웅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보통 롤링 업그레이드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CI/CD가 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버전이 바뀌면 배포가 자동으로 일어나고 파드가 러닝 상태면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실행 중인 파드가 있고 파드에 엔티 어피니티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드에서 신규 버전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때 파드가 추가될 노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행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행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타임아웃, 10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임아웃이 되면 롤링 업그레이드는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때 진행 사항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나중에 파드 상태를 보면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나의 배포는 완벽하다. 이제 파드는 다 잘 돌아간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끝났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롤아웃 스테이터스를 보면 롤링 업그레이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패겠죠.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롤아웃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단순히 파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군요. 진짜 중요한 건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그 과정이 중단 없이 마무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발자와 운영자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운영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쿠버네티스의 핵심 원리들이 이번 세션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다면, 그리고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실마리를 얻으셨다면 이번 세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발자와 운영자를 위한 쿠버네티스 핵심 원리 및 활용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복잡성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즉 KT 클라우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 매니지드 KS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매니지드 KS는 현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단계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 핵심 내용이 공개됩니다. 용우님, 오늘 발표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기존 K2P 서비스를 아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서비스가 매니지드 KS로 왔었을 때 어떻게 변경되고 그 안에 주요 모듈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운영을 더 쉽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KT 클라우드의 접근 방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기존의 K2P 서비스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 고객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우신지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매니지드 KS 상품으로 전환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편리해지는지, 그래서 그 안에 모듈들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위주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K2P 서비스를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매트릭, 로깅, 서비스 메시, 데브옵스, 레지스트리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품들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 상품들을 붙일 수도 있고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들도 붙일 수 있는 상품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K2P 상품, K2P 상품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설치형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사용하시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든지 어떤 노드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원하는 환경들을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설치라든지 환경 구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좀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개선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KT 클라우드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설치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이제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장애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해야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용량 관리 측면에서도 리소스가 갑자기 부족해지거나 하게 되면 그거를 고객분들이 직접 운영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케이스 아니면 어떤 보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KT 클라우드에서 상품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제공된 상품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매니지드 KS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데 좀 주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설치 구축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용량 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구성하거나 하는 그런 운영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8S 버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고객분들이 CSAP 인증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보안적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든지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KT 클라우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형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고객의 목소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객의 목소리를 하나 더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의 운영 노드를 관리하다 보면 관리적인 어떤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관리적 비용 측면에서는 Managed KS를 쓰게 되면은 그 일정 부분 컨트롤 플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KT 클라우드가 직접 운영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노드를 확장하면서 쓰는 그런 노드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객의 목소리를 정리를 해보면 고객분들이 어떤 기능을 요구하실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직접적으로 설치 구축하면서의 어떤 부담감 또는 그걸 운영하기 위한 부담감, 즉 여기에는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안, 패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수행하고 주체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이슈, 예를 들면 컨트롤 플랜에 대한 문제 아니면 HD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객이 직접 조치하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된 설치 구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 버전에 의해서 자동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이슈가 됐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고객분들은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떨쳐버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고객분들이 개발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형 상품으로 변화되는 기존 K2P와 Managed KS로 바뀌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 포인트가 바뀌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 K2P 같은 경우는 워커 노드와 그 다음에 마스터 노드, 즉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분들께 직접 전체를 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API 서버가 문제가 되거나 HD가 문제가 있었을 때도 직접 운영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오른쪽 편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워커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기존처럼 같이 운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 편에 있는 Managed KS 안쪽에 보시게 되면 워커 노드가 아닌 마스터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노드, 즉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HD를 포함하고 있고 API 서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KT 클라우드가 직접 운영을 해드리고 거기에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든지 이슈가 있었을 때는 자동 복구할 수 있는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기존에 문제가 됐었을 때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못 쓰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KT 클라우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문제가 됐었을 때 신속하게 제공하는 복구 조치해주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Managed KS에서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포인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K2P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처럼 KT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그 설치 구축형이다 보니까 고객의 테넌트를 만드시고 그 테넌트 기반으로 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직접 제공을 해드립니다. 거기에는 권한까지도 모두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Managed KS를 갔었을 때는 관리 체계의 변화가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워커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스터노드에 해당되는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해서는 KT 클라우드가 운영 이슈가 됐었을 때는 그걸 조치시켜주는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양한 옵션 상품들이 있는데 매트릭이라든지 로깅, 그다음에 뭐 서비스 메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고객들이 직접 설치 구청하는 그런 상품들도 제공이 됐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KT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은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해드리는 기술 지원 체계,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서비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니지드 KS 상품에 대한 주요 모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파란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니지드 KS의 주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듈 안에는 뭐 업데이터, 그다음에 업그레이더, 그다음에 오토 힐러, 리포터, 리스트릭션, 커뮤니케이터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의 모듈들이 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고객분들의 클러스터가 문제가 됐었을 때 조치해 준다든지 리포팅해 준다든지 권한이라든지 명령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들을 각각의 모듈별로 떼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KS에서 이제 주요하게 제공하는 것은 앞에 고객의 목소리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서가 문제가 되면은 클러스터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증서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워커노드를 뭐 두세 개를 운영하시다가 서비스가 확장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확장되는 거에 맞춰 노드를 늘리고 하다 보면 마스터 노드에 대한 어떤 부하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하를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것. 올려준다기보다는 그 노드들을 스펙업 시켜주는 부분들도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하에 대해서는 자동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아니면 클라우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백업이 잘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다시 복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복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백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됐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백업은 필수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 대한 상태 체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의 클러스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 그걸 사전 인지를 하고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체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슈에 대한 트래킹도 가능한데 이슈 트래킹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로깅이라든지 매트릭, 뭐 트레이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누적을 시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을 때 조치하는 조치 체계로 가동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상품으로 매니지드 KS에는 다 녹여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모듈 중에서 어센티케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권한을 허가해주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모듈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고객이 클러스터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고객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또는 오픈스택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핸들링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핸들링하거나 라이트하거나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한데 그 권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토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획득된 토큰을 가지고서 네트워크라든지 오픈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만들m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리소스 자원들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을 마치 이제 토큰 방식을 가지고서 인증이 허가된 사용자 아니면 인증이 허가된 명령에 대해서 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어센티케이터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트릭션이라는 그 모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스트릭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쿠버CTL을 가지고서 API 쪽으로 이제 명령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런 명령들을 다 보내게 되면 매니지드 KS 안에서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케줄러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API 서버에 대한 부분들도 고객이 직접 핸들링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쿠버네티스 명령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된 그런 명령들을
실제 API 서버까지 다 도달하지 않도록 커팅하거나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들게 된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 보게 되면 실제 고객분들이 어떤 명령을 잘못 치셔서 클러스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명령 부분들을 뒤에서 필터링 한 다음에 API 서버 도달하지 않도록 구성을 하는 형태가 이제 리스트릭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모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업데이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데이터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전반적인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다가 보면은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더 고객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노드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증가시키는 노드에 따라서 마스터 노드에 대한 지금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희가 삼중화 구조로 구성을 해드리지만 그 안에서 리소스가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면은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리소스 자원들을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CPU 자원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 CPU 자원이 특정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임계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시 다운시키기 위해서 스펙업을 진행합니다. 그 스펙업을 진행할 때 노드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하면서 롤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하가 가해졌던 부분들이 롤링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 그 사용률 자체가 쭉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롤링 업데이트 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그게 업그레이드가 다 되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쿨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쿨다운 된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상태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컴할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모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지만 고객분들은 아마 인지를 못하고 사용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런 형태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듈은 오토 힐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 힐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슈에 대해서 자동으로 조치해 준다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만든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수집을 하고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자동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조치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걸 직접 인지를 하고 나면 인지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조치하는 체계, 즉 이제 KT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이 부분들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고 조치하는 방법까지도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모듈이 이제 바로 오토 힐러라는 모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자동화는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컨트롤 플랜 영역을 보호하고 그게 문제가 됐었을 때 조치해서 이후에 고객분들이 아무런 이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한 모듈이 오토 힐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는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이 인증서가 만료됐었을 때는 클러스터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들은 HD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DB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기타 이유로 인해서 이걸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토힐러 안에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해 주는 부분들, HD를 백업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을 때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고객분들한테는 다 히든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모듈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듈은 이제 업그레이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엔진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좀 돼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K2P 상품 같은 경우는 한 클러스터에다가 그걸 설치를 구성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보안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실제 쿠버네티스를 어느 정도 알고 운영해보고 엔지니어링 해본 분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부담감,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전반적인 또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객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 업그레이드 모듈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컨트롤 플랜 영역에 해당되는 노드들의 엔진 버전들을 기존에 있었던 버전에서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백업도 해놓고 마스터 노드가 3개로 구성이 되면은 3개로 구성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면서 롤링으로 업데이트를 가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현재는 이제 콘솔을 통해서 특정 부분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업그레이드가 직접 최근에 쿠버네티스 버전들이 되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만 스테이블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분들께서 선택적으로 콘솔을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듈이 이제 업그레이더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공공이나 이런 쪽에서 CSAP 인증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취약점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콘솔에 들어가서 버튼 한 번을 눌러서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 엔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모듈은 이제 리포터에 대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니지드 KS를 런칭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좀 발생할 거냐 하면은 지금 K2P 고객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그런 고객분들이 이제 매니지드 KS로 넘어오시거나 다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쪽 상품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으실 텐데 그러면 아마 클러스터가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로깅이라든지 매트릭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 그 KT 클라우드에서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전반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취약점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리포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매니지드 KS DB가 있는데 이 DB에는 어떤 것들이 쌓이냐 하면은 이벤트라든지 로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쌓고 있고 거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걸 보고서 실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어지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 이제 리포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리포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오토일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에서 발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API 서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 로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 이벤트 로그를 다 수집을 해서 DB에 적재를 하고 DB에 적재된 부분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운영자나 엔지니어가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요거 이제 고객한테 직접 제공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크레이트 클라우드에서 이런 부분들 체계를 가지고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이상 징후라든지 다른 패턴들이 뜨게 되면 그거를 운영자가 주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오퍼레이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자동 복구하는 체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비저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비저너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인증 체계, 권한 체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스택에 대한 부분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권한 체계가 좀 필요하고 그 권한을 획득하고 나서 클라우드의 리소스 자원을 이렇게 저렇게 떼어서 만든 다음에 그 만든 부분들을 결국 이제 클러스터로 만드는 영역까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비저너를 보게 되면 맨 아래에 있는 오픈 스택에 대한 리소스, 즉 컨트롤 플랜 영역에 해당되는 노드들 또는 워커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VM 정보들이 다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오픈 스택을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스택에 해당되는 리소스를 직접 핸들링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네트워크 앞단에 LB를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사용하기 위한 IP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윗단에 있는 게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권한 체계를 받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드를 추가로 만드는 과정, 아니면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좀
덜해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노드가 필요 없었을 때 삭제하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다 프로비저너 안에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프로비저너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콘솔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콘솔을 통해서 직접 클러스터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인 클러스터 생성, 아키텍처는 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커노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고객의 과부하나 아니면 서비스 용량에 따라서 설계해서 그 노드 수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내부적으로 컨트롤 플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마스터 노드는 3중화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들, 노드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만든 과정 위에다가 클러스터를 최종적으로 생성하고 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프로비저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형태가 좀 붙을 수 있는 형태의 모듈인데, 지금 저희가 맨지드 KS의 첫 번째로 붙어 있는 모듈은 어떤 거냐면은 LB를 구성하고 LB를 경우에 따라 LB 타입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모듈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터 모듈 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LB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이후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CSI 관련된 그런 모듈들을 붙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마련한 모듈이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넥스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매니지드 KS가 또 있는데, 거기에 붙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SI라든지 아니면 지금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어태치해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제공되는, 곧 제공되는 이 모듈에 대해서는 LB 타입만 먼저 제공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주요 모듈들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로키 같은 외부 모니터링 로깅 툴들을 이미 쓰고 있는 팀들이 많잖아요. 매니지드 KS에서도 이런 외부 시스템들과 연동이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마 기존에 K2P를 쓰셨던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매트릭이라든지 로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상품들을 쿠버네티스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구조들도 충분히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니지드 KS 안에서도 그런 형태, 지금 당장 상품으로는 제공드리지는 않지만 다양한 오픈소스 안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필요 없이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기존 인프라를 존중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네, 특히 어떻게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엘라이스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쿠버네티스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고, 지금 매니지드 KS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그대로 녹여져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개발팀이 기놉스 방식을 도입해서 아르고시드나 테크톤을 이용한 자동 배포 환경을 구축하잖아요. 매니지드 KS도 이런 배포 자동화 도구들과 잘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기놉스 체계를 만드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기존의 CI/CD 체계를 가지고서 파이프라인 구성해서 만드시는 고객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뭐 요즘 최근 들어서는 알고시드라든지 또는 테크톤, 뭐 젠킨스,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드 푸시만 해도 바로 배포되는 흐름을 많이 선호하니까요. 이런 유연한 연동성은 실무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들과의 유연한 연동성은 새로운 플랫폼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기능과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드 KS 부분하고 그 다음에 K2P 상품 두 가지가 있는데, K2P 상품은 이제 고객 테넌트에다가 실제적으로 구축을 해드리고 그거를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고객이 직접 운영하시는 방식. 이게 이제 가장 K2P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 매니지드 KS 같은 경우는 설치 구축과 프로비저닝 똑같이 자동화로 구성을 해드리지만 거기에 컨트롤 플랜 영역 자체를 고객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KT 클라우드가 직접 운영해 드린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AP 인증 대응이나 아니면은 고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되는 고객들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기존에는 고객분들이 실제 CC나 CV를 돌려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취약점들을 직접 조치하시고 아니면 직접 개선하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이런 체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지드 KS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CSAP 인증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한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 그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KT 클라우드가 직접 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만 잘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큰 이슈 없이 CSAP 인증 대응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리 범위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구분을 보게 되면 컨트롤 플랜 영역과 워커노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 K2P 상품이 그랬다라면 매니지드 KS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랜 영역 자체는 이제 KT 클라우드가 워커노드에 해당되는 영역들은 고객이 직접 운영하시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지드 KS를 사용하게 되면 고객분들이 좀 불편해하셨거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은 운영적인 부담,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담, 또는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지에 대한 그런 고민, 또는 엔진을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부분들을 매니지드 KS를 통해서 많이 해소될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드 KS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런 고객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예를 들면 운영하시다가 뭔가 잘못된 명령이라든지 잘못된 작업 조치를 통해서 문제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복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백업본이 없으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매니지드 KS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지드 KS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매니지드 KS가 탄생을 했는지 대략적으로만 아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매니지드 KS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쿠버네티스 K2P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었고요. 전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 형태의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프라이빗 형태의 구축형으로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넥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넥스트 플랫폼 안에서도 매니지드 KS는 조금 더 보완된 기능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인 좀 일정을 대략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매니지드 KS 상품 출시는 5월 중순 정도로 일단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매니지드 KS를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의 K2P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통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객분들이 매니지드 KS로 넘어오시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K2P 고객분들도 이제 매니지드 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매니지드 KS는 이제 기존 환경에다 만들어 뒀지만 KT 클라우드 내부적으로 넥스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매니지드 KS를 넥스트에 올리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그 매니지드 KS가 완성이 되고 나면 단계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K2P 있던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매니지드 KS로 넘어오고 이거를 넥스트 플랫폼에 있는 매니지드 KS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아무리 관리형 서비스라고 해도 현업에서 운영을 해보면 결국 사용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매니지드 KS는 어떤 부분을 운영자가 신경 써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까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컨트롤 플랜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형이다 보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믿고서 맡겨주셔도 되는데 실제 워커 노드에 해당되는 서비스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직접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하신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다. 라이브리스라든지 리드리스 정책들도 있고 경우에 따른 보안적인 부분들도 또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기존 K2보다는 그런 관리적인 영역이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부담감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운영을 잘하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동화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걸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가는 결국 운영자의 몫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이러한 운영 부담을 매니지드 KS가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운영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은 낭비돼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은 플랫폼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운영자는 보다 전략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KT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KS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실제 운영 현장에서 겪는 고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KT 클라우드 매니지드 KS 소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에 앞서 오늘 발표를 함께 해주신 두 분의 간단한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쿠버네티스의 핵심 원리 그리고 이제 주요 기술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현업에서 겪는 운영 이슈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 매니지드 KS가 단순한 기능 제공을 넘어서 개발자나 운영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반을 가지고서 좀 더 운영 환경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쿠버네티스의 핵심 원리부터 실제 운영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된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KT 클라우드의 새로운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 매니지드 KS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운영자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기술이 아닌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매니지드 KS는 현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체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에게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출시 이후에는 더욱 다양해진 기능과 실제 유스케이스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운영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앞으로도 복잡한 인프라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웨비나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실질적인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KT 클라우드가 준비한 2025년 5월 웨비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